언니한테 잘하니까 언니한테 일단은 잘하는 속담을 진짜 마음에 들고 나오면서 마음가짐 내 바꾸는 거는 소장님 뭐 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회장님. 마음속으로 소장님 술을 안 드시지 않습니까? 술 안 먹는다고 속 안 쓰리겠어요? 풀린다, 풀려. 주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세 분 중에 가장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선생님에게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이옥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대에서 제가 직업 군인이라서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군인이세요? 육군이요. 네. 그렇게 독특한 시선을 보실 줄은 몰랐는데. 오늘 그 출장 간다고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와서 전투복을 입고 올라 그러다가 너무 눈에 띌까봐 사복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라서 괜찮은데 군복 입고 왔으면 엄청 멋있었을 텐데. 예, 오늘 그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신 주제 강의가 저하고 요즘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물을 하루에 3리터씩 한 달 동안 먹은 외국 여성이 뭐 몸무게 감량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최근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마침 딱 맞길래 내 얘기를 해주시나 이런 게 느낌도 좋았고, 이제는 제가 부대에서는 중간 간부이기 때문에 특히 여군이 잘 없어서 제가 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담관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젠 제가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뭐 오늘 힌트 한 가지를 딱 좀 제가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제 후배들이나 또 저랑 신분이 틀린 여자 군무원들은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그 상담관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실례가 안 되면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연배라서 저도 평소에 많이 오히려 자문을 여쭈는 편인데 그래도 직책상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좋은 물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좀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이제 뭐 군인도 오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전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좋은 물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있는 돈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개하면서 의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멘토가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 이런 후가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소개해 주는 거죠. 당신도 필요하다면 그 물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가리킨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소개해 준다. 그래서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어떤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자아가 들어가면 거기서 또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지. 사람마다 그런 자기의 자아가 들어간 게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뭘 입증해야지. 그거를 밝혀내야지.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조금 더 방해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충성 대위님께서 좋은 물을 공급받으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수혜자가 되실 겁니다. 1차 수혜자가. 왜냐하면 도끼로 향나무 찍으면 그 도끼에도 향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단 전공이냐 아니냐는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포프리도 어차피 비전공입니다. 전공이냐 아니냐에 너무 근심 갖지 마시고 진심이냐 아니냐에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거 좀 뻥치는 거냐 진솔하게 하는 거냐, 요런 거에 하시면 오히려 전공 아니신 분들이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전공해서 사람을 더 숨막히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폼을 다 아니까. 이렇게 오케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전 오픈마인드예요. 오픈마인드. 내담자의 마음을 들어준다. 오케이 알았어요. 요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폼도 원래 그렇게 사는 본질을 정례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상담을 전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형태만 취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우리 두 번째 선생님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조금만 계시다가 준비되시면 감독님 사인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에서 온 전병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제가 한번 얼굴을 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저에게요? 예. 9월 달에 제가 좀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제가 하던 일에서 이제 강사의 길로 가고 싶다 했을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거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마음을 조금 잡고 10월 달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거제도에 이제 상호이기도 되나요? 거제도에? 하이마트를 근무를 합니다. 네.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강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주말에도 쉬고 해야 되다 보니 주말에 못 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10월 달에는 6번 쉬는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강의를 나갔어요. 드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얻었죠. 계속 가야겠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생각했더니 나는 편하다 생각했던 그 웅덩이가 꺼내져 왔구나. 그런데 그걸 또 잡아주신 분이 교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 에어컨 드릴게요. 같은 거 저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하이마트에. 네, 싸게 드릴게요. 싸게. 네. 여기서도 영업을 하시네요. 싸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주 네.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강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좋은 물은 저는 이제 일단 교수님이 저한테는 좋은 물이다. 그래서 제 몸에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간혹 이게 좋은 물을 받았다가도 속에서 또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 안 되다 다시 그 물을 끌어올려서 더 나쁜 기운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 물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때 어떻게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강연안을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지금 얘기하면 제가 컨텐츠가 떨어지는데요. 에어컨 줄 수 있습니까? 싸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싸게, 계속 영업을 하셔요. 자, 만만치 않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두 번째 수업에서 진짜로 얘기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절대 알 수 없다. 마치 삶은 기타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기타 여기를 현을 조율하는데 어떻게 그 지점을 한 번에 휙 돌려서 맞히겠습니까? 많이 돌리면 풀고 풀었다가 또 조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것만 선생님께 될 겁니다. 그리고 마셔보고 좋은 거 그것만 선생님 겁니다. 그게 선생님의 강연의
영혼의 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때 목소리에 힘을 갖게 되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될 거예요. 딱 고객에게 에어컨 사세요. 에어컨 사주오 살 때가 됐잖소 이리로 저리로 그때. 선생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소룡도 닮으셨고요. 왠지 친근하다 했는데 이소룡을 닮으셨네요. 그런데 그 단호함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내가 물 마시고 토도 해보고 마셔서 좋은 것도 돼본 그 수많은 경험에 어느 날에 그 중간에 튜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되게 단호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인격이 부드러우니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겠죠. 그게 사람에게 가장 파급력이 큰 상태입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거죠. 여자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가 그거죠. 여보, 김밥 천국으로 갑시다. 돈이 없어. 근데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한 번에 그 누구도 어떤 선생도 그 지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물도 마셔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그게 끝입니다.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좋은 마음가짐과 목소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음성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에어컨 얼마까지 싸게 해줄 겁니다. 저 집요한 놈이에요. 겨울엔 에어컨이 없습니다. 겨울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겨울엔 뭘 팝니까? 하이마트에서는 김치냉장고를 팔죠. 김치냉장고. 오케이. 아주 양심적이에요. 해보고 싶은 거 하십시오. 삶은 그리 길지 않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십 년을 살겠습니까? 마음이 부르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감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응원하고는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마이크를 우리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일산에서 온 이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생수가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맛본 그 세상의 샘물을 이제 제 딸에게도 이제 좀 먹여주고 싶은데 지금 저희 딸은 아예 이제 그것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마치 댐이 이렇게 가로막아 있는 상태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회를 가자 아니면 이런 좋은 강연을 가자라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알았어요 계속 그냥 한 귀로 듣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몇 번이나. 몇 학년인가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짜증을 부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딸은 항상 다른 부분에 이제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주로 친구들하고 이제 만남.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예. 먹고 마시고 이제 뭐 옷을 산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참 착하고 예쁜 딸인데 안타까워서 샘물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할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한번 선생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우리 여성분 계십니까? 아니면 대학생 1, 2, 3, 4학년? 대학생이세요? 따님이? 아들이요.
아니, 전 본인을 말한 겁니다. 자,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게, 뭐, 재수를 얼마나 하신 거야, 이게? 지금 대학교 1학년이시면. 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여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대학원생. 우리 저 뒤에는요? 대학교 4학년. 그럼 우리 대학원생이라고 치고 우리 마이크 한번 우리 대학원생한테 주고. 네네. 한번 일어나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송파 살고요. 김지혜입니다. 친구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친구가 신청해줘가지고 따라왔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들리나요? 본인 마음에?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네, 좋은 말이라고는 알겠는데, 뭐, 그렇게. 앉아요. 빨리 앉아요. 말았어! 대학원생인데. 군대가, 군대! 군대 가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저기 4학년 학생은 자기가 원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마이크 한번 받아줘요. 일어나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혜진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여기 지내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서 왔는데 여기 지내고 있어요? 네. 포프리션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온오프 믹스에서 이렇게 강연을 자주 이렇게 찾아서 보러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그럼 우리 지금 4학년인데 네.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까? 전 대학 들어갈 때부터 좀.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그게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나요? 네.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그런 애들 많이 왔네요. 오늘 진짜 장난 아니, 다 진짜 전부 안 좋아, 진짜. 정말 참, 오케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힘을 얻고 싶어서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나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찾아다니는 편이었고 서울에 오니까 부산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되게 저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오케이. 앞으로 졸업하고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머니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때가 있다. 4학년인데도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야 할 친구가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때가 일찍 왔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때가 있는 것 같다. 그 딸에게요. 그 따님에게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인간이 당기고 늘리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삶에는 어쩔 수 없는 겸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어떤 삶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거나 삶의 결핍이나 어떤 힘듦이 찾아올 때 아이는 그런 말이 상대적으로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삶의 물들이 잘 들리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이렇게 막 풍요롭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보다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억센팔자와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이런 것이 생길 때 사람은 삶의 궁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결국 삶의 궁극은 뭘까? 너무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삶의 궁극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시대 자체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주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뭐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이가 거기에서 노이로제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자고 하고, 야, 너 퍼플리셔 안 갈 거야? 완전 좋아, 퍼플리셔. 꼭 가, 알았어?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는 평생 저희가 저번 강연에서 나온 것처럼 엄마가 깍두기 먹어야 된다고 아이 입에 강제로 깍두기 넣어서 평생 깍두기를 못 먹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그 때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엄마가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걸 아이에게 사인은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엄마는 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예의 바른 사인. 그리고 나중에 굳이 아이랑 가고자 한다면 아이하고 조금의 협상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 포프리쇼 한번 가면 엄마가 루이비통 하나 사줄게. 짜가로, 레자, 이렇게 라이터로 하면 불타는 걸로 사줄게. 엄마가 오리지널은 못 사줘. 엄마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너 엄마랑 미술관 가면 엄마가 너 옷 좋아하니까 엄마 너 옷 하나 저기 사줄게. 저기 이렇게 바닥에 놓고 파는 거 그거 사줄게 엄마가. 정용돈이 사는 거 그거 가서 엄마 하나 사줄게. 동묘 앞에 가서 그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친구가 딸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요. 대학교 1학년이면. 대학원생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다 있어요. 깊은 생각, 고뇌. 그거 딱 고리만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요하시거나 정죄하거나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또 비교하는 말. 너 엄마 너 포프리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완전 삶을 다 알아? 엄마에게 감사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감동받아서 울었어. 너 대학교 1학년인데 너 옷만 사고 그냥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물을 종교로 말하든 인문학으로 말하든 예술로 말하든 그럼 아이는 예술과 종교와 그 신앙과 그런 인문학적 얘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릴 겁니다. 그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게 있다면 아이가 안 받아들인다면 그 좋은 걸 내 삶으로 살아내어서 엄마가 뭔가를 듣더니 변해가네? 이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죠. 아이가 수용할 수 없다면. 근데 어차피 언어의 가장 근본의 언어는 바디랭귀지나 행동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도 말하는 겁니다. 엄마 행동으로. 그리고 아이는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억압적이지 않게. 근데 그냥 이 언어는 되게 억압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행위의 언어는 억압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포프리쇼 보고 막 훨씬 좋아해요. 막 아빠 전에 많이 때리다가 덜 때리고 막 밥도 안 해주다가 밥 해주고 막 일요일 날 엄마가 막 늦게까지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막 요리해주고 막 그러면 그게 언어거든요. 가족들이 가장 잘 알아들으실 수 있는. 따님한테 한마디 영상 메시지 하시겠습니까? 본인에게 하시겠습니까? 따님한테? 엄청 따님을 무서워하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따님 이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니셜로 하시겠습니까? 예.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네. 그럼 성은 하지 마세요. 네. 성은 하지 마시고 이름. 그래도 어머니가 나셨으니까 아이 이름 얘기하시면서 네. 한 30초 안에 짧고 진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연아, 지연이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항상 지켜보고 믿고 있으니까 꼭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아주 살짝의 그 코멘트를 드리면 어휘를 바뀜으로써 훨씬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명심해.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엄마 그냥 CCTV라고 생각해. 너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엄마 다 지켜보고 있어. 너 지금 휴지가 빨리 떨어져. 너 지금 너 감기 걸려서 코 많이 풀어. 너 진짜 엄마 엄청 화나. 엄마가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그게 어감이 엄청 크거든요. 와이프가 여보 내가 항상 다 진짜 당신 바라보고 있어. 이거 하고 여보 나 항상 지켜보고 있어.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귀신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차라리 귀신을 속이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애가 이렇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함의 첫 번째는 갑자기 대단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초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은 내 문제는 나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초점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멀어져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가족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그런 따뜻한 동네에 가서 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뭐 절에 가서 따뜻하시면 거기 가시고요. 성당 가서 따뜻하시면 또 거기 가십시오. 교회 가서 따뜻하시면 교회 가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드실 분들은 만드십시오. 어떡합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그 책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책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금방 가니까 이 낙엽이 다 떨어지기 전에 저희도 은행잎 한번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